저는 영상에 달린 댓글은 늘 유심히 봅니다. 댓글 안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의 댓글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남긴 소감이겠죠. 왜 매번 영상을 강영현을 넣고 어그로 끌지? 제 영상을 보고 느낀 바를 적으셨습니다.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댓글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껏 답해드렸고, 이렇게 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이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영현 이사님을 좋아는 하지만 뭐 열성 팬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제가 강영현 빠라거나 강영현 찐 팬이거나 이래서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시황관이 워낙 좋고 근거도 워낙 많고 그리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저는 그분이 제시한 방향에 의지한다거나 뭐 맹신하는 입장은 전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제가 강 이사님 영상을 계속 요약하고 소환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주식시장 전문가들 중에서 대장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관찰하는 것이 영상 제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에 모토가 있죠. 바로 숨은 지뢰찾기입니다. 한 번도 바꿔본 적도 없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이거였습니다. 저 같은 주인이들은 주식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끄는 방향들을 저항감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느낀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트릭이 굉장히 많고 전문가들마다 목적도 다 다르다. 저는 그것을 지뢰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요약 영상을 올리거나 그들의 주장을 얘기할 때 팬의 입장에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으로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관찰을 하고 네가 뭔데 감시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시장 참여자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그들의 고객인 겁니다. 고객으로서 당당하게 정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죠. 많이 좋지 않죠. 지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별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주십사 하는 바람인 거죠. 주린이들 역시 고객이니까. 제가 어떻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주식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주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링크는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매번 항상 강영현을 넣고 어그로를 끌지? 라는 질문에 하나하나의 답변을 드려볼게요. 매번은 아니고 최근입니다. 강 이사님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대단히 커진 바로 요즘이죠. 그리고 어그로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금기시되는 내용을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키보드 배틀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와우라는 게임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금기시되는 내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제가 보고 느낀 팩트만을 이야기했고 심지어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말한 적이 없어요. 강 이사님이 틀리신 적이 없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하겠죠. 틀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거짓이 있거나 그게 발견이 되면은 알려주십시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강영현이냐? 뭐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고 가장 신뢰받고 있기도 하고 고수님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같은 주린이들은 소비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는 정보가 거의 저희가 접하는 정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요약하기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소환을 하는 거죠. 아, 다른 관점도 있구나. 전문가들이라고 다 같지 않고 그들이 또 다 맞지도 않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구나 라는 전문가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 염승환 님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는 염승환 님이 주장하셨던 긍정론과 전망에 대해서 다뤘고 또 그 전망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는지도 다뤘습니다. 제가 11개월 전에 만든 LG화학 영상인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면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이 영상을
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염승환님은 LG화학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셨었고, 또 그에 반대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투달님의 반대 의견이 근거가 제 눈에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투달님이 100% 맞으셨고, 주가는 물적 분할한 이유로 염승환 이사님의 말과는 달리 완전히 폭락을 했고, 지금은 다른 재료로 반등을 노리고 있긴 한데, 글쎄요,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탈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주린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염승환 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댓글을 보면은 염승환 님이랑 강영현 님은 급이 다르다, 비교하지 마라 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급이 다른지 누가 높은지는 주린이들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그들과 가장 만나는 지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주린이들의 손해로 연결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낚여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염승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왜 비판을 받는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염승환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이시죠. 참고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미국의 증권회사로 일본 자본의 일본 법인이 소유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자본이죠. 다카하시 요시미가 한국 법인의 초대 의장이셨고요. 그런 회사에서 TM 영업팀 이사로 재직 중이신 거고,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 차장에서 이사로 고속 승진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내셨고 또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단숨에 이사로 승진이 된 걸까? 팬데믹 이후에 화랑장에서 종목 추천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이 트렌드 유튜브 채널에서 일일 시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시면서 발간된 보고서를 읽어주면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신 거죠. 주린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과 긍정론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상승론의 염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염승환님이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힘을 잃었지만 상승장에서는 나름 활약이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2021년이 오고야 말았죠. 바로 하락장입니다. 각종 악재가 넘치면서 종합지수 폭락과 함께 안티 개미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4월 29일 끝으로 2년 가까이 연재되던 이 트렌드에 일일시황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재충전 기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3개월 뒤에 본인 채널인 염블리와 함께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2022년 9월 염승환님의 소속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022년 3분기 하락장 동안 증권사 고유 자금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린이들 앞에서는 오른다 말하면서 실제로 뒤로는 공매도로 잔뜩 친 것이죠. 이런 사건은 주린이들이 경각심의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증권사 전문가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개미들을 미스 디렉션 하는 기술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개미와 기관 투자자들은 윈윈이 아닌 제로섬 게임이었던 겁니다. 물론 나라면 안 저럴 텐데 설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염승환님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개미의 등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1년 8월 코스피 지수가 4100까지 간다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두고두고 까이고 있고, 고로 정보를 듣는 변별력을 우리 개미들은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염승환님은 상승장에서 주린이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줬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고했던 이베스트 앱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을 것이고 결국 그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은 2021년 4월 4주 기준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 화학 주주나
현대 모비스 주주나 염승환님의 디렉션을 듣고서 그 타이밍에 투자가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만 염승환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실력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다만 그 실력의 방향이 주린이들의 이익을 향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오히려 주린이들의 이익과 상충되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따면 너는 잃고 내가 잃으면 네가 따고, 고로 정보를 소비하기 전에 인지는 해두자 라는 것이 제가 채널에서 주린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별력을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 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아직도 현대 모비스 종토방에 들어가면 염승환님이 아직도 소환이 됩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없겠죠. 왼쪽 썸네일은 각각 1년 전, 11개월 전, 9개월 전에 염승환님이 현대 모비스를 추천했던 영상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그 기간을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리고 EBS 증권은 공매도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친 증권사라고 합니다.